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얘기할 내용은 오늘 바로 9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맹사업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가맹본부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반면 가맹을 가입한 사업자 입장은 어떠냐? 여러분이 잘 알던 장사를 하기 위하여 가맹사업자의 만약 계약을 맺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맹본부의 반대적 개념이 가맹사업자가 되겠죠. 이 가맹사업자는 여러분 잘 알지만 가맹금을 내고 자기가 장사를 하겠다. 소위 우리가 봤을 때 가맹본부의 지시에 의하여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룰에 의하여 얘들은 장사를 해서 돈을 벌고 싶다는 독립적 상인이 바로 가맹사업자다 이렇게 되죠. 가맹본부의 반대 개념, 즉 가맹사업자의 권리와 가맹사업자의 의무가 어떤가 하는 걸 우리는 정확하게 한번 다시 어필하며 이해를 해두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뭐냐 그러면 논문을 잘 쓴다 또는 우리가 시험에 2차를 잘 본다 그러는 이야기는 이미 익숙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문의 내용을 한번 쭉 같이 한번 훑어봤고 거기에 나오는 키워드를 가지며 다시 한번 리뷰를 해봤고 이번에는 문제가 되었을 때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를 하기 때문에 솔직히 3번 리피팅을 갖다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떤 면은 또 짜증스럽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바로 비전공이고 또 여러분들이 왜 되느냐 그러면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는 입장은 이런 방법을 동원하지 않으면 굉장히 점수를 내기가 어렵다 하는 얘기가 되고 거의 사법고시 공부하는 선생님들이 또는 보통 수험생들이 하는 스타일이 똑같습니다. 항상 2차는 이런 방법에 의하여 맨 먼저는 본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두 번째는 그 속에 키워드를 잡아내며 연결을 하고 세 번째는 실제로 문제화시켜서 그러니까 이제 궁극은 3번 리피팅 하지만 그러나 이걸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 또 이런 방법을 즐겨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여러분이 시험지를 받았을 때 익숙하지 않는다 그러면 좋은 답을 쓸 수가 없다 그러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어쩌다 보면 이거 저렇게 또 했던 거 반복 그렇지만 반복을 본인이 안 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 되느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공부를 해야만 좋은 답안을 갖다 들 수 있다. 제가 경영학을 갖다가 강의할 때도 굉장히 우리가 경영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가맹에 관련된 내용 속에서 연결을 하다 보면은 MIS라든가 또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전산이라든가 무역이라든가 등등 범위를 굉장히 넓히며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지선다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오지선다형이니까 그렇게 풀어야 되겠죠. 그러나 문제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 주관식의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답습을 하지 않으면 좋은 점수를 갖다 가져올 수 없다 그러는 것도 한번 혹시 이제 반복하다 보면 짜증도 나고 또 공부하기 싫어지고 이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에게 한 번 더 훈련시키고 또 왜 되느냐 반복하며 정리하는 것만이 우리가 좋은 점수고 익숙한 점수를 답안을 쓸 수 있다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며 여러분하고 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가맹사업자, 가맹본부의 반대적 개념으로서 가맹사업자는 어떤 권리를 가지느냐. 우리가 한번 반복입니다만 맨 먼저는 어떤 영업의 지역권을 가진다는 얘기가 되죠. 일정 지역에 바로 자기가 장사를 할 수 있는 독점권을 가진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는 무조건 영업권을 줘서 한 지역을 갖다 다 통째로 주는 게 아니라 상권 분석이라는 중요한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혼자서 그 지역에서 장사를 할 수 있다 그럴 때 독점적 영업권이라는 말을 갖다 굉장히 강조해야 됩니다. 바로 영업권, 영업지역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가 되죠? 가맹사업자가 일정한 지역에서 자기 혼자만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영업지역권에 대한 개념이다 하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맹사업자가 일정 지역 내에서 독점적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한다. 그런 말을 반드시 상기하고 답을 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죠? 자, 이렇게 돼서 바로 첫 번째는 영업에 대한 지역권을 가진다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업의 지역권 인정 여부는 뭐가 되느냐. 공정거래위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거의 대다수가 가맹에 대하여 통제를 하게는 통제하는 부가 되죠. 그래서 통제하는 이제 공적기관이고 가맹계약에 있어서 가맹사업자에게 반드시 일정 지역에 독점적 권리를 부여한다는 원칙은 그러나 법정 규정이 없는 뭐가 되느냐 배타적 권리는 부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법정 규정으로 딱 정의가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건 부당하다고 본다. 왜? 상황 이론이죠.
바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경영학에서도 자주 얘기합니다만 상황이 어떠냐, 어떤 특정 지역에서 뭐가 되느냐, 장사가 너무 잘 되고 수요층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다 이럴 때는 이 지역을 갖다 세분화시켜 써야 되죠. 분리해도 된다 이거죠. 그래도 일정한 뭐가 되느냐,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나 넓은 지역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 인구 상주 인구가 별로 없다. 그럴 때는 뭐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래서 법적으로 규정을 딱 줘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해가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딱 공식화하는 것보다는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상황에 따라 지역에 대하여,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상권 분석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여기에 의하여 바로 법정 규정을 갖다 따로 주지는 않지만 바로 지역권에 대한 인정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꼭 한 지역에 뭐를 줘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다 이거죠. 이유는 바로 상권 분석에 의하여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느냐. 그래서 계약에 있어서 가맹사업자에게 반드시 일정적인 지역의 독점 권리를 부여한다는 원칙이 정칙이지만 법정 규정이 없는 바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유는 왜? 상황 이론이죠. 바로 지역에 뭐냐면 어느 정도 장사가 잘 되느냐. 장사 잘 되는 지역은 얼마든지 분리되어도 아무 말을 못하죠. 그러나 예를 들어 장사가 되지 않는 지역은 폭넓게 예를 들어 한 면이나 업 단위를 갖다 통째로 조약해야 되느냐 그럼 할 수 있다. 그래서 영업지역권의 인정 여부는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답을 쓸 때 바로 아주 딱 배타적 어떤 권리, 딱 정해진 어떤 권리에 의하여 부여하는 건 부당하다고 본다 하는 이야기를 답으로 적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본다 그러면 이제 바로 지역에 대한 영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영업지역권의 인정 범위를 갖다 우리가 보자 이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세 번째 이야기는 영업지역권의 기준의 문제는 바로 상권조사. 이 상권조사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의무와 관련이 있다. 부여받은 영업지역권 합리성 여부에 따라 가맹사업자의 매출과 수익을 갖다 고려하여 예대나 판단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영업지역권의 인정 범위를 갖다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그 지역에서 상권조사에 의하여 의무를 해서 바로 지역 속에서 얼마나 매출과 수익을 갖다 낼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인정 범위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된다 하는 말을 넣어주면 되죠. 그리고 이런 만약에 지역권을 설정했을 때 침해되는 효과는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 책에서 얘기를 합니다만, 바로 여기는 일정한 어떤 룰보다는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죠? 그 계약을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 계약의 상황에 따라 우리는 뭐가 됩니까? 상황 이론에 의하여 영업권 침해에 대하여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가볍게 우리가 넘어갔죠. 자, 그래서 맨 먼저는 어떤 일정 지역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다 가지는데, 이게 바로 영업지역권이란 말이 되며, 바로 가맹사업자, 가맹을 가입하는 사람이 가지는 첫 번째 권리가 바로 일정 지역에서 자기가 독자적으로 배타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인데, 절대적인 건 아니며 상권조사에 의한 매출과 수익을 고려해서 정해야 된다 하는 사항을 여러분이 한번 상의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 하는 말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게 되면,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뭐가 되느냐, 영업의 양도권이다. 예를 들어 장사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바로 계속 그 가맹사업자가 영원히 해야 된다 그러면 그 가맹사업을 한다라는 보장은 없다 이거죠.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뭐 질병을 인했다든가, 또는 경제적인 어떤 파탄이 왔다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이유 뭐 등등 불가항력적일 때는 영업을 양도하지 않고는 안 된다 이거죠. 버릴 수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영업의 양도권을 두 번째로 우리가 뭐가 되느냐 그럼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 바로 지역에서 장사할 수 있는 권한. 반면에 너무 시간이 지나서 자기가 손을 놔야 될 때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갖다 우리는 얘기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가맹사업자는 영업에 양도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예를 들어 거기에 노하우와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 계속해서 얘기되죠. 본부에서 어떤 방법으로 팔아라, 어떻게 하라 이런 지시를 하다가 그 사람이 손이 나간다 그러면 본부로 볼 때는 뭐가 되느냐 그럼 노하우, 여러분이 잘 아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야기, 자기들만의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이런 지적재산권을 또는 노하우를 노출할 수 있다 이거죠. 따라서 가맹사업자는 뭐가 되느냐, 영업을 양도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의 동의나 그 다음에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문제가 된다. 뭐 자연스럽게 물건을 갖다 파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바로 영업에 대한 어떤 노하우를 갖다 전수했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는 뭐가 됩니까? 하나의 가맹본부의 동의나 승인을 갖다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부분이 생긴다 하는 게 문제 제기에서 싹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의권의 인정 여부를 갖다 우리가 본다면, 실무계약서상의 조항에서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는
동의 없이는 영업 양도를 갖다 금지하는 규정이 많다. 그렇죠? 그럼 가맹사업의 시스템 3자가 동의 없이는 진입하면 뭐가 되느냐? 그러한 품질 저하나 브랜드 명성이 희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동의권 내지 거부권을 갖다가 가진다. 동의권의 반대가 거부권이 되죠. 아, 이 사람 정도면 되겠어. 이 정도 영역이 되면 우리가 뭐 넘겨도 좋아. 동의를 해줄 수 있죠. 그러나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뭐 이렇게 거부도 할 수 있다는 거. 동의권, 거부권 인정이 뭐가 되냐? 본부가 가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동의권은 가맹사업자에 대한 뭐가 되냐? 압력수단이 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말을 반드시 적어줘야 되죠. 영업의 양도나 양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영업 조건을 충족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정당한 바로 이유가 있어야만 된다.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의이 되느냐 그러면 능력, 어빌리티, 그 사람의 어떤 바로 장사할 수 있는 어떤 나름대로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요건을 갖춰줘야 되고 이 영업 요건을 갖다 충족하지 못할 때는 거부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바로 이 동의권 여부에 대한 이야기가 영업의 양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의 절대적인 게 아니라 가맹사업자가 자기가 하기 싫다 그러니까 바로 손 놓고 다른 사람에게 멋대로 넘겨주는 게 아니라 여기는 반드시 가맹본부에 뭐가 되느냐 동의권과 바로 거부권이 있는 본부의 어떤 그럼 허가를 얻어야 되고 바로 바로 충족해 줄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전제를 우리가 달고 있다는 걸 바로 동의권에 대한 인정 여부라는 얘기를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다면 기타 권리가 있습니다. 기타 권리. 예를 들어 기타 권리는 어떠냐. 이제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장사를 할 수 있는 일정 지역에 장사를 할 수 있는 영업에 뭐가 되느냐. 그럼 영업을 할 수 있는 바로 배타적으로 자기 혼자만이 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 지역권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자기가 장사를 하다가 양도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양도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크게 권리 속에 보고 그 이외에도 기타 권리 두 가지 양대 권리는 바로 그런 거죠. 장사를 할 수 있는 권리 일정 지역에 자기 혼자만이 배타적으로 권리를 가지며 장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자기가 장사를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넘겨줄 수 있는 양도권에 대한 부위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기타 세 번째 가게 되면 뭐가 되냐 용모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우리가 뭐 시우 편의점 그러면 시우의 편의점에 명칭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본부의 영업 표지를 갖다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뭐가 되느냐 독자적 가맹점 이름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첫째는 바로 영업 표지를 갖다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게 기타의 내용이죠. 그 다음에 또 상품에 대하여 예를 들면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예를 들어 시우의 편의점은 시우 본부에서 만든 모든 물건을 갖다가 팔 수 있는 전국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거의 다 판다 이거죠. 가맹사업자는 계약 내용에 따라 가맹본부로부터 원자재나 부자재를 사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물론 완제품이 올 수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결합해야 되는 바로 분품이 올 수도 있죠. 이럴 때 이걸 갖다 우리는 어디에 되느냐 그럼 바로 판매할 수 있는 권한. 이게 두 번째다 이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영업활동하는 데 있어서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본부의 교육이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이야기.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다 얘기한다 이거죠. 가맹사업자는 규모도 적고 자기 혼자서 모든 걸 개발한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본부에 가입하고 가맹금을 내며 본부의 지원을 받는 형태가 바로 가맹사업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맹사업자는 본부로부터 지속적 조언 그리고 예를 들면 지원을 갖다 계속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그리고 또 직원에 대한 교육을 갖다 예를 들면 시스템 종합적으로 같이 모아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종업원은 교육을 통해서 뭐가 되느냐 고객 만족을 줄 수 있는 뭐가 되느냐 서비스의 노하우 등을 습득할 기회를 만들어준다. 이 세 가지가 뭐가 되느냐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 예를 들어 원래 계약에서 서로가 상방에게 어떤 피해를 줬을 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 네 번째가 되겠죠. 다시 크게 본다면 영업표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 세 번째는 영업활동에 필요한 교육이나 지원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한. 그리고 마지막에 서로의 상대에게 손해를 줬을 때 위약을 했을 때 뭐가 되느냐 본부가 가맹점이 본부에게 이런 보상에 대한 청구권까지 네 가지가 크게 기타 권리에 속한다. 여러분 머릿속에는 가맹사업자가 가질 수 있는 권한은 크게 장사를 할 수 있는 뭐가 됩니까? 첫 번째 이야기는 영업의 지역권을 가지는 거고 두 번째는 반드시 영업을 양도할 수 있는 권한. 그죠?
장사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장사를 갖다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 이외 기타 이제 영업의 표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한, 위약이 되었을 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까지가 바로 보상 청구권이다 하는 말로 우리가 나타내면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첫 번째 나오는 대답에 바로 아까도 말했지만 뭐가 됩니까? 가맹사업자의 권리. 가맹사업자의 권리를 논한다 하는 입장이 되면 이런 것들이 머리에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가며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가 일단 되며 답을 쓰는데 익숙해지게끔 연습이 돼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법문을 갖다 우리가 또 하나 넘겨서 이제 뭐가 되느냐, 가맹사업자의 권리가 있다면 가맹사업자는 또 의무가 있을 거다 이거죠. 의무는 어떤 게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또박또박 살펴보며 나가도록 하죠. 그래서 가맹사업자의 의무에 대하여 설명하라. 가맹사업자의 의무는 바로 궁극은 뭐가 되죠? 권리의 반대적 개념이 의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겠죠. 아까 권리는 바로 주된 권리 두 가지와 기타 권리 네 가지를 얘기했다면 여기는 의무는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순서에서는 바로 여기는 어디까지나 상대가 있는 바로 쉽게 얘기하면 사랑도 남녀가 의되느냐 주고받아야 되듯이 여기도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사이는 상무다 그런 말은 바로 기부와 테이크가 일어나는 상방적이다 이거죠. 그리고 절대 공짜가 아니라 무상이 아니라 유상계약이다. 유상계약으로 본부의 영업 표시를 갖다가 사용하고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에 대하여 뭐가 되느냐 가맹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가맹본부가 바라는 건 뭐가 되죠? 가맹사업자들로부터 뭐가 되는가 그러면 바로 금을 받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 가맹직업의 뭐가 되느냐? 그럼 의무를 지닌다. 내가 예를 들어 어떤 CU의 편의점에 가맹을 갖다 가입했다 그럴 때는 내가 그 CU가 요구하는 본부가 요구하는 뭐가 되느냐? 가맹점을 내가 내야 어떻습니까? 장사를 하고 정상적 활동을 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가맹사업자는 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해야 될 뭐가 되냐 의무가 1번이다 하는 이야기를 평상시에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이렇게 서술까지 할 수 있게끔 만들어라 이거죠. 자, 그 다음에 가맹금의 조정은 계속 거래라는 입장.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일일 거래가 아니다 이거죠. 원타임 플레이스란 말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일반 고객의 경우는 어떻죠? 한 번 가서 내가 물건 사고는 끝이다 이거죠. 그러나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사이는 뭐가 되느냐 지속적이다. 어떤 계약 기간이 있다면 의외되죠. 우리가 봤을 때 지속적으로 의외되느냐 가는 계속적 거래라고 말하는 일회용 거래가 아니라 원타임 플레이가 아니라 바로 계속적인 거래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가맹거기의 특수상 바로 가맹금은 뭐가 되느냐 추후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경되어야 할 필요성. 가맹금을 갖다가 우리는 조정이라고 얘기하죠. 이는 자유로운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합의나 상관성에 의하여 상관행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딱 고정되는 게 아니라 가맹금의 조정이라는 과정을 갖다 거쳐서 서로가 이해되느냐 그러면 추후에 변경 가능하다. 예를 들어 더 확대할 때, 더 축소시킬 때, 또 지역을 변경할 때 뭐 이런 등등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가맹금의 조정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맹지급, 가맹사업자가 해야 될 반대적인 권리의 반대인 의무는 가맹금 지급 의무가 있는데 이건 반드시 본부에 대하여 가맹금을 지급해야 되고 이 거래는 계속적이며 특수성에 의하여 일어나며 상방의 합의에 의하여 상관례에 의하여 수시로 조정도 가능하다 하는 조정 가능한 금액 가맹금의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사항을 우리가 반드시 기록을 해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가맹금에 대한 반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맹을 중도에 해지했다. 예를 들어 가맹을 갖다가 쭉 들다가 자기가 어떤 문제가 생겨가 동의나 또는 뭐 거부가 있겠지만 여하튼 가맹계약이 중도에 해지가 된다 이럴 때는 뭐가 되죠? 가맹금을 갖다가 반환해야 된다는 범위 반환의 범위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맹본부는 정보 제공에 대한 제공을 갖다 혹시 위반하지는 않았나? 허위가 되지 않나? 과장거래 이런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가맹사건 중단에 가맹금 반환 문제가 여러 가지로 이제 정보서에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 그러는 이런 정보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가맹금의 반환의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첫 번째 가맹금 지급에 있어서는 바로 조정이 가능하고 가맹금을 반환받는데 여러 가지 이제 가맹금 반환에 대한
예를 들어 정보 제공서에서 어떻게 하겠다 그러는 이야기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가맹금 반환을 갖다가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 가맹금에 대한 반환이 왜 되느냐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소지의 이야기가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가맹사업자가 나중에 가맹금 반환 받을 때 그 범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첫째는 가맹금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판매 촉진의 의무가 두 번째입니다. 아까 가맹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본부로 볼 때는 가맹사업자에게 가맹금을 받는 게 매우 중요한 얘기가 될 겁니다. 가맹점을 하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가맹금을 받기 위한 게 가장 주된 목적이겠죠.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나름대로 명성과 상품에 대한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걸 판매를 통하여 장사를 하기 때문에 판매 촉진이 매우 중요하죠. 바로 여러 가맹사업자를 두고 있을 때는 가맹본부는 바로 판매 촉진으로 인하여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바로 가맹본부가 가맹본부를 가지며 가맹사업하는 이유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판매 촉진은 바로 판촉이라는 말이 나오죠. 판매 촉진은 가맹사업자의 주된 의무이다 이거죠. 가맹사업자가 많이 팔아줘야 된다 이거죠. 많이 팔아줘야 된다. 그래서 주로 계약서 등의 개별적 의무를 구체화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경우 약정으로 예를 들어서 구속력이 있으나 약정이 없는 경우는 책임 판매량 달성 의무가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아예 이 지역에서 너가 매상을 얼마만큼 올려달라 하고 약정을 한다면 바로 거기는 뭐가 되냐? 구속력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나 예를 들어 거기에 대한 어떤 약정이 특별히 없다. 약정은 바로 두 사람 사이에 약속을 갖다 얘기합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가 드는 예를 들어 갑이라는 가맹사업본부와 을이라는 가맹사업자, 사업자에는 여러 명이 있겠죠. 이 한 사람 한 사람과의 약속으로 정한 약정. 바로 이 약정이 있는 경우냐 없는 경우냐에 따라 얘기할 수가 있는데 판매 촉진의 의무가 바로 가맹사업자가 해야 될 바로 두 번째의 중요한 의무가 된다 하는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크게 두 가지 가맹사업자가 볼 때는 바로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가맹금을 내야 된다는 지급의 의무와 두 번째는 일정한 판매를 갖다 반드시 일으켜주며 기업에 뭐가 되느냐 하면 바로 PR이나 또 역할을 해달라는 얘기가 바로 두 번째 판매 촉진의 의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그 이외에도 이제 기타 부수적인 가맹사업자의 의무는 어떤가? 자, 부수적인 입장 속에서 우리가 본다 그러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반복이 되었고 이런 것들은 거의 머릿속에 정리가 다 돼서 암기에 가까울 정도로 반복한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은 뭐가 되느냐, 그 로스쿨이나 이런 데서 사법고시 준비하는 사람들의 스타일이다 그러는 것도 거듭 강조를 드립니다. 반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중요한 부수 의무는 뭐가 되느냐, 바로 보고의 의무다. 보고의 의무는 가맹사업자는 본부에 대하여 영업의 결과에 대하여 관련된 모든 사항을 갖다 지속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증빙서류, 그리고 뭐가 되느냐, 제보 이런 의무를 갖다 반드시 우리가 나타내야 되며 바로 통일된 이미지 확보와 동일한 품질 유지를 갖다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는 의무를 가져야 된다. 이게 바로 중요한 개념의 부수 의무의 보고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런 보고 의무에 대한 법적 사항은 바로 가맹사업법의 6조와 7조 속에서 가맹계약에 뭐가 되냐, 위임적 요소로 발생한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반드시 가맹사업자는 수임인 입장에서 받아들인 입장에 의무의 규정으로 적용이 돼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며 바로 정식적으로 사업을 하며 일일이 하나하나 보고를 갖다며 오늘 매상을 어떻게 했다, 또 어떻게 우리가 물건을 팔았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영업의 경과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증빙서류로, 말로가 아니라 증빙서류로 나타내며 바로 여러 가지 통일된 이미지, 그렇게 하는 이유는 통일된 이미지와 동일한 품질 유지라는 중요한 두 가지의 기능을 갖다가 가지기 위해서 반드시 보고의 의무를 가져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법적 구조로는 바로 가맹사업법에 뭐가 되죠? 6조와 7조 이야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는 위임이란 말은 바로 하나의 본부는 가맹사업자에게 대신 팔아달라는 위임적 요인이 있다 이거죠. 위임적 요인에 의하여
되었다. 그러면 수임적인 입장에서 적용돼야 된다는 의무가 적용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하는 말이 되겠죠. 만약 이런 이야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반이 되었다. 의무가 위반이 되었다. 이런 의무를 갖다 지녀야 되는데도 만약 위반이 되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죠? 하는 이야기가 되죠. 예를 들어 보고 의무는 가맹사업자 스스로 이익을 갖다 보고하고 사업 시스템이라는 건 연결을 갖다 얘기합니다. 그죠? 서로 연결되어서 바로 계속해서 지위를 갖다 유지하고 발전하고 이런 데 필수적인 요소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동의무의 해태는 중대한 위반이다. 해태라는 건 지키지 않는 걸 갖다 얘기하죠. 지켜야 할 의무를 제때 잘 지키지 않을 때를 우리는 해태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쓰죠. 바로 중대한 위반으로서 바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에 대한 해지권을 갖다 의해야 되느냐 발생한다는 게 아주 중요한 해지권. 여러분이 이제 쓸 때 해지권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반드시 우리가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의무를 위반했다 이럴 때는 바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해지시킬 수 있는 해지권이 의해되는 발생한다는 걸 알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다면은 자점의 매입의 금지 의무라는 말이 되죠. 자점의 금지 매입 의무라는 말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자기가 선정한 공급 를 통해서 상품을 공급받도록 하거나 특정한 기업의 제품만 취급을 갖다 금지하는 경우, 그러니까 특정 속의 공급만 받게끔 지정한 쪽이나 특정 제품 취급을 갖다 금지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자가 바로 뭐가 되느냐 하면 이를 준수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자점 매입에 대한 금지 의무라는 말은 자점 매입하고 다른 타점에 대한 건 금지한다는 걸 자점 매입 금지 의무라는 말을 갖다 쓰죠. 자점의 물건만 쓰고 타점의 물건은 금지한다는 이야기. 이걸 갖다 준수해줘야 된다 그러는 건 자점 매입 금지 의무라는 얘기가 바로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이 반드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아니 이제 우리가 또 세 번째로 넘어가면 세 번째는 뭐냐? 품질 기준 및 판매 지침에 대한 준수. 예를 들어 우리가 물건을 갖다 팔 때 여러 가지 상표나 서비스 명성을 갖다 본부의 것을 하기 때문에 만약 그런 어떤 정확하게 자기들이 요청하는 대로 응해주지 않는다면 본사 이미지를 추락시킬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품질 및 기준에 대한 지침에 대하여 준수를 하라. 그래서 가맹계약은 전형적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통일된 뭐가 되느냐? 영업의 목표, 그 다음에 판매 목표, 그리고 예를 들어 상표나 서비스의 뭐가 되느냐? 명성 유지. 아주 중요한 게 명성 유지죠. 여기에 기한을 한도에서 가맹사업자의 준수 의무가 요구된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본부는 반드시 판매 지침을 준수하고 상표나 서비스의 또 일관성을 가지며 통일된 영업의 목표, 통일된 판매 목표, 명성 유지. 그래서 바로 이런 걸 지켜줄 걸 갖다 요구하는 걸 준수 의무라고 얘기한다 하는 말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이야기는 경업 피지 의무다. 그런데 경업 피지는 경쟁되는 업종에 뭐가 되느냐? 똑같은 업종을 딴 데서 하면 안 된다. 그런 게 바로 경쟁되는 업종을 피하라. 경업 피지 의무다.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보통 공무원이 자기가 공무원이면 공무원 일만 해야지 야간에 나가서 뭐 예를 들어 공무와 관련된 어떤 일을 한다. 경업 피지 의무 위배가 되죠. 예를 들어 학교의 선생님이 학원에 나와 강의를 한다. 그건 곤란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경업 피지이고 그 다음에 비밀을 준수하라 그런 얘기가 있죠. 가맹사업자는 계약 기간 중에 가맹본부와 동일한 뭐가 되느냐 업종을 영위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이걸 바깥에서 다른 업종을 영위해서는 안 되고 가맹본부에 뭐가 되느냐 기술이나 영업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똑같은 일을 갖다 행위를 갖다 해서는 안 되고 동일한 업종 영위는 곤란하죠. 반면에 영업의 기술이나 영업의 비밀을 갖다가 누설해서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비밀 준수입니다. 경업 피지는 경쟁되는 업종에 손을 대면 안 된다 하는 말이 되죠. 예를 들어 자기가 가맹 사업을 갖다 들어놓고도 자기는 그 유산 가맹 본부의 어떤 행동으로 다른 가맹 사업자를 모집해 간다. 이건 안 된다 이거죠. 왜? 경쟁되는 업종 피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뭐가 되느냐 영업의 비밀이나 이런 걸 누설하면 안 된다. 노하우 같은 거 이건 바로 우리가 지적재산권을 많이 얘기하죠. 이 노하우를 갖다 절대 얘들은 누출하면 안 된다. 이가 바로 경업 피지 의무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준수 의무는 어떠냐? 가맹사업자는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그 다음에 본부의 명성이라는 이야기, 통일성 명성 유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가맹본부의 공급계획이나 수요에 대한 충족이 적정한 재고를 갖다가 유지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가맹본부가 사업장의 설비와 외관, 운송수단,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시하는 적절한 기준을 갖다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는 이야기. 그럼 어느 정도 재고를 가져야지 자기들이 본부가 물건을 갖다 주는데도 자기는 재고를 갖다 가지지 않겠다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적정량의 재고를 반드시 가져서 준비가 돼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외관이나 우리가 운송수단이나 이런 것에 대하여 반드시 기타 준수사항으로 준수를 해줘야 된다는 의무. 그래서 우리가 가맹사업자의 의무를 크게 봐라. 그럼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가맹금의 지급 의무가 중요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판매를 촉진한다는 얘기가 두 번째 큰 내용이 되고, 그 이외에 이제 기타에는 보고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이런 얘기에서 만약에 보고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 그리고 위반할 때는 어찌 하느냐 하는 말이 되고, 자점 매입 타점에 대한 문제를 금지한다. 자점 물건만 써야 되지 타점 물건을 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자점 매입 금지 의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품질 기준과 바로 판매 어떤 지침을 준수해줘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가맹본부와 똑같은 일을 갖다 지가 또 사업을 늘리면 안 되는 경업피지 의무와 비밀을 준수해야 된다는 의무를 지켜줘라. 그리고 그 이외 기타 준수 의무를 우리가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봤을 때 바로 10번째로 가맹사업자의 의무에 속하는 영역. 아까 권리 했죠? 이건 의무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우리 속에 정립이 되어 있어야 여러분이 만약에 논술이를 쓰는데 논지를 대하는 태도의 기본이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맹사업에 있어서 이야기를 갖다 얘기하고, 자, 우리가 11번을 가게 되면 11번은 가맹사업의 분쟁을 얘기하라. 보통 우리가 가맹사업 속에서 본부와 사업자에 걸쳐서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만 먼저 우리가 얘기를 해보죠. 자, 그래서 가맹사업은 반드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분쟁을 소유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가맹 분쟁의 특징은 어떠냐 그런 얘기가 되는데, 영업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분쟁의 양상이다. 뭐 한두 개가 아니죠. 뭐 예를 들어 본부가 가맹사업자를 갖다가 의뢰되느냐 그러면 혹독하게 의뢰되느냐 그러면 아주 신의 성실 원칙을 위배하며 제대로 물건 되지 않는다. 그럼 거기에 대하여 엄청난 분쟁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의 계약이다. 이 바로 이야기고, 특히 일대다가 되는 거죠. 일대다. 가맹본부는 하나인데 여기는 가맹사업은 다수의 사람들이 모인다 이거죠. 그리고 지속적인 계약관계를 갖다 가지게 되고, 그래서 체결 시작해서부터 계약의 이행 그리고 종료까지. 우리가 중요한 건 뭐가 되느냐, 계의종이라는 말을 쓰죠. 계약을 맺고 이행하고 바로 종결을 한다. 그런 이야기가 계의종이라는 말을 쓰는데, 전반에 걸쳐서 계의종의 전반적인 입장에 광범위하게 분쟁은 발생될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먼저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자, 이제 어떻게 되느냐,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는 대등한 입장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아무래도 경제적인 어떤 격차, 그리고 뭐가 되느냐, 정보력의 격차,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다 보면 사업자는 자연지 본부에 목을 매달려주는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런 구조를 가지다 보니 가맹점의 우월권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그럼 지위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게 잘못하다 보면 바로 분쟁이 되는 불씨가 되더라 이거죠. 가맹본부가 아무래도 가맹사업자보다는 많은 정보 그리고 경제적 지위 이런 것들을 가지다 보니까 누르는 압박이 생기는데, 바로 대등성 상실로 인한 가맹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와 태반이 가맹점에 뭐가 되느냐, 대등성 상실 때문에 일어나는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겠죠. 그 이외에 또 세 번째로 가면 타협을 통한 분쟁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에 분쟁 해결은 소를 제기하여 어려운 비용 문제나 또는 가맹사업자 간의 공동 대응의 어려움을 위하여 적정한 선에서 해결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 타협을 통해서 보통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 타협을 통한다는 얘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죠. 그래서 비교적 가맹사업은 타협을 통한 뭐가 되느냐, 바로 분쟁의 해결이라는 얘기가 중요한 얘기가 된다. 그래서 분쟁의 해결에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소제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그리고 또 분쟁은 도미노 현상을 일으킨다. 그런 게 특징의 네 번째입니다.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사업자는 많은 수백 개를 가진다 이거죠. 그럼 가맹본부는 하나지만 가맹사업자는 여러 명이 되다 보니까 도미노 현상. 바로 이쪽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다른 가맹사업자에게도 서로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항상 타협을 통하여서, 그리고 처음 약속된 부위를 갖다 끝끝이 지켜나가겠다는 의무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우리가 봤을 때 가맹사업부와 가맹사업 계약자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설명할 수가 있는데 요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적해 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한 분쟁의 특징은 전반적으로 광범위한 양상이다. 그 다음에 가맹점에 뭐가 되냐, 본부의 월성 때문에 일어나는 이야기다 그런 말이 되고, 그래서 타입을 통하게 분쟁을 하는 게 우리가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말이 되고, 분쟁이 한번 터지면 도미노 현상처럼 널리 퍼져나가는 양상을 가지고 있다 하는 얘기까지를 우리는 오늘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11번에 바로 분쟁에서 의무 불이행에 따른 구제책, 이걸 갖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럼 또 우리가 정리를 하며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22강까지는 요게 가맹사업자의 권리와 가맹사업자의 의무가 어떠냐 하는 문제를 갖다 우리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가맹사업의 분쟁을 갖다 우리가 다음 24강에서 쭉 연결해가며 앞에 배웠던 전반적 특징 네 가지를 우리가 생각했는데, 그 위에 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구제는 어떻게 되느냐, 구제력부터 다음 시간에 여러분하고 또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나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대충 얼렁뚱땅 뭐 한번 가볍게 뭐 치고 이런 생각 가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2차의 공부의 방법은 반복해서 여러분이 자연적으로 인지가 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익숙하지 않으면 절대 좋은 답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기본에 대한 익숙한 훈련이 매우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바로 불이행에 따른 구제책이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수고했습니다.